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오늘을 응원하는 케렌시아 마을입니다. 혹시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모습에 마음이 서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늘어난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흐르는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어르신, 진정한 아름다움은 팽팽한 피부나 검은 머리카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자연스레 묻어나는 온화한 표정, 따뜻한 눈빛, 그리고 지혜로운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사람의 향기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짙어지는 진짜 아름다움일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의 비밀, 돈이나 특별한 노력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겨진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비밀.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도 환하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부족한 용돈, 무심한 자식,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이런 걱정과 불평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표정은 절로 어두워지고 마음에는 그늘이 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얼굴에 환한 빛이 가득한 분들은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없는 것이 아닌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착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먼은 감사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꾸어 부정적인 자극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비유해 볼까요? 불평과 걱정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좋은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죠. 반면 감사는 이 정원에 매일같이 내리쬐는 따스한 햇볕과 같습니다. 잡초가 자랄 틈을 주지 않고 마음의 밭을 긍정과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 습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가지 보석 찾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속에서 감사했던 보석 같은 순간 3가지만 떠올려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다와 같은 작은 감각부터 아들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보내준 다정한 문자 메시지, 산책길에 마주친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연습은 우리 뇌가 불평거리가 아닌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내는 똑똑한 탐정으로 만들어줍니다. 2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아서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고마워라는 말을 건네는 겁니다. 말로 내뱉는 순간 긍정적인 감정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 말의 에너지는 가장 먼저 내 뇌에 각인됩니다. 굳어있던 마음과 표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지요. 감사는 표정을 바꾸고 표정은 인상을, 인상은 결국 우리 인생을 더욱 온화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2번째 비밀. 몸을 돌보는 사람은 삶을 오래 즐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면을 채웠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담는 소중한 그릇인 우리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아침마다 삐걱거리는 무릎, 뻐근한 허리는 우리의 활동 반경뿐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되게 만듭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의 속상함, 어르신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병들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몸을 돌보는 것은 행복한 노년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 몸을 평생 살아온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기둥도 튼튼하고 벽도 견고해서 다소 험하게 살아도 끄떡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집안 곳곳이 낡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닥인 관절은 삐걱거리고 창문인 눈은 침침해지며 외풍인 통증도 잦아집니다. 이때 집을 그냥 방치하면 결국엔 편히 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 겁니다. 반면 매일 쓸고 닦고 삐걱거리는 곳에 기름칠을 해주며 돌보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늑하고 튼튼한 나만의 안식처가 되어주겠죠. 우리 몸을 돌보는 꾸준한 습관이 바로 이 집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두 가지 몸 돌봄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10분 의자 스트레칭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앉아 계신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TV를 보거나 잠시 쉴 때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아, 내 목이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느껴보는 겁니다. 깍지 낀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작의 크기가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몸에게 고마움 표현하기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수고한 내 다리와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오늘도 나를 위해 걷고 움직이느라 애썼다.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수십 년간 쉼없이 나를 위해 일해온 가장 충실한 친구인 내 몸을 소중히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챙겨주고 더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비밀.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빛난다. 튼튼한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안에 사는 마음을 평화롭게 가꿀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고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오래가는 이유는 마음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감정의 비바람을 견뎌내느라 마음의 그릇이 조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고 보듬는 연습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위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즉, 자식의 무심한 말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나의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상황이 아닌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휩쓸려가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고 아, 내 마음에 지금 서운함이라는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기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5분 마음의 단 내리기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숨결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마치 폭풍우 속 배가 닻을 내려 잠시 잠잠해지듯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5분은 소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의 파도로부터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닻이 되어줍니다.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부드럽게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창문 닫기입니다. 자극적이고 우울한 뉴스를 계속 보는 것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온통 오염되고 말죠. 의식적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찾아보거나 좋아했던 옛 시 한 구절을 조용히 필사해보는 대체 행동을 해보세요. 어떤 정보를 내 마음에 들릴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워줄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평온한 마음을 지켰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가꾸느냐가 외로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닌 바로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관계의 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따뜻한 관계는 마치 우리 마음에 화분에 주는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과 영양분이 담겨 있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안의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노력이 관계라는 화분을 마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마음 보내기입니다. 자녀나 오랜 친구에게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내 생각나서 전화했어와 같은 짧은 문자나 전화 한 통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예상치 못한 당신의 따뜻한 연락에 상대방은 분명 미소 지을 것이고 그 미소는 다시 당신의 마음에 온기로 돌아올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끊어질 뻔한 관계의 끈을 다시 튼튼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에 칭찬 한 스푼 더하기입니다. 조언이나 걱정 혹은 잔소리 대신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자녀에게는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친구에게는 너는 예나 지금이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동네 이웃에게는 항상 먼저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죠.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열쇠이자 칭찬을 하는 나 자신의 마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주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함께하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비밀. 배우는 사람은 끝없이 젊다. 마지막 비밀은 바로 멈추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늙고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주문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분명히 증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기를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젊어진다는 사실을요. 뇌는 쓰지 않아서 굳고 녹쓰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굳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젊은 태도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눈이 반짝이고 표정에 생기가 돕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이 아닌 계속해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풍기게 되죠.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도 줄 수 없는 활력이라는 젊음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셈입니다.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 2가지 작은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루 1개 새로운 것 만나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보낼 새로운 이모티콘 하나를 익혀보거나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골목길로 산책을 해보는 겁니다.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새로운 차를 마셔보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이걸 해서 뭐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설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작은 호기심이 뇌를 깨우고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함이 아닌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2번째는 질문하는 용기 갖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나이 들어 주책이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혹은 동네 젊은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기계는 어떻게 쓰는 거니? 요즘 유행하는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의 겸손한 질문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다리가 되고 가장 확실하고 즐거운 배움의 길이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저 지혜와 함께 나이가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가진 것에 집중하는 감사하는 마음. 둘째, 소중한 내 몸을 친구처럼 돌보는 습관. 셋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힘. 넷째, 먼저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관계 맺기. 그리고 5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배움의 자세.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기둥들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다짐이 생기셨나요? 댓글을 통해 어르신의 생각과 다짐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케렌시아 마을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모든 날이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케렌시아 마을이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